안녕하십니까, 이장석입니다. 오늘 이제 신영업지도로 시작한 지 딱 1년 되는 날입니다. 53번째 시간, 매우 의미 있는 영역을 토론하게 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한 달 동안 저희가 영업 말고 영업 외의 경영층에서 영업을 도와주셔야 될 것을 말씀을 드렸죠. 자, 이 생태계를 한번 다시 돌아보실까요? 영업 직원이 제대로 된 영업을 하고 같이 영업을 하고 영업 리더들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제대로 조직을 이끌어가고 경영층이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논의한 것처럼 영업에 대한 의식을 바꾸고 직원을 길러내고 관리 프로세스를 바꾸고 또 컴플라이언스에 집중한다면 이상적인 영업 생태계가 만들어질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결국은 뭡니까? 이 비즈니스 생태계의 가장 꼭대기, 적나라하게 표현하자면 먹이사슬의 최정점에 있는 바로 고객이 문제죠. 고객이 바뀌지 않는데 비즈니스하는 기업이 아무리 애를 써도 똑바로 하려고 해도 제대로 될까요? 안 되죠. 참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3주 또는 4주 동안 논의될 이 주제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좀 많이 주변에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교육했던 영업의 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반인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갑의 입장에 있는 고객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숙제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글자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만든 조어입니다. 갑질, 갑자입니다. 이런 글자나 이런 한자는 존재하지 않지요. 그렇지만 저는 갑질, 갑자라는 한자를 쓰면 이렇게 쓰지 않을까? 을을 짓누르는 갑. 참 안타깝게도 여러분 위키피디아에 들어가 보시죠. 영어로 갑질을 이렇게 치면 갑질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읽으면서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정말 창피하기도 한 얘기들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주 에로건트하고 권위주의적인 어소리터리한 그러한 자세, 애티튜드 또는 액션을 통칭하는 말이다. 누가요? 사우스 코리아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히나 두 번 중간 아래에 있는 노란색으로 제가 색칠해 놓은 부분을 유심히 한번 보시죠. 우리나라가 하이어르키컬한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직도 우리나라가 계급 사회입니까? 아직도 우리가 수직적인 조직 사회입니까? 우리가 아직도 계층적입니까? 이러한 사회적인 어떤 일의 문화, 워컬처와 또는 구조에서 파생된 것이다 라는 게 이 위키피디아는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한 사람이 백과사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토론해서 만들어낸 하나의 집단 지성에 의한 단어지요. 이런 단어가 없어져야지요. 갑질, 여기에 위키피디아에 있는 표현 그대로 말씀드리면 땅콩 회양도 여기 나오지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수없이 많은 위키피디아 유형이 나옵니다. 오너가 기업의 주인이라는 표현은 틀리지만 대주주가, 그렇죠? 지분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종업을 해야 되는 행포, 여러 가지 갑질이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뉴스를 더럽게 포장했던 일들이 있었죠. 힘없는 대리점에 상대적인 입지 있는 공급업자, 우월적인 지위를 가진 공급업자가 대리점한테 횡포를 부리지요. 물건을 밀어내기도 하고 비합리적인, 불합리한 조건을 제시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으면 그들에게 협박을 하기도 하죠. 흔히 열정페이라고 얘기하지만 일하는 직원들이 자기가 일하는 시간만큼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역설적으로 열심히 일한 직원들에 대한 것만큼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하지 않는 많은 기업주들, 이런 얘기들도 나왔죠.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위키피디아에서는 갑질, 이 유형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너 갑질, 공급사 갑질, 열정페이 갑질, 상사의 갑질, 이런 용어들이 나옵니다. 이제 세일즈로 다시 돌아오죠. 우리가 갑질을 왜 제가 고객 생태계에서 얘기를 시작하면서 갑질부터 시작하는가, 여러분들 충분히 공감하시면서 오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세일즈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있는 모든 정의는 다 위키피디아에 있는 거죠. 세일즈는 비즈니스의 프로세스지만 매우 중요한 것은 뮤추얼리 베네피셜 해야 된다. 파는 사람이든 사는 사람이든 공통의 혜택을 받는 거지, 사는 사람이 파는 사람에 비해서 혜택을 더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죠. 그죠? 팔고자 하는 서비스에 대한 타당한 에퀴터블한 가치에 의해서 서로 혜택을 주고받는 것이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섹션에서 심도 있게 다뤘던 가치와 가격, 밸류 세일즈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얘기를 했었고, 소비자는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받았을 때 그에 상응하는 가격을 지불할 수 있어야 되고, 비즈니스라는 저희 영업하는 후배들, 여러분들은, 우리는 고객한테 우리가 그에 상응하는 가치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되죠. 이 지렛대가 평행을 이루어야 되겠죠. 그래서 밸류를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밸류에 대해서도 위키피디아에서 한번 설명을 했던 것을 제가 밑에다가 조그만 폰트로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밸류라는 게 뭡니까? 동전의 양면이라는 겁니다. 갑과 을이 팔고 사는 사람들의 그 동전의 양면이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갑이 위에 있고 을이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갑과 을은 동전의 양면이다. 그래서 똑같이 셀링 프로세스가 공정하고 페어하고 에티컬하다면 뭡니까? 마지막에는 모두가 다 갑과 을이 공통으로 다 만족한다. 동등하게 보상을 받는다. 이것이 가치죠. 그래서 결국은 비즈니스 월드에서 영업에서의 갑과 을의 문제는 을은 갑에게 갑이 원하는 가치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갑은 을에게 을로부터 서비스를, 가치를, 그에 대한 가격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불균형에서 시작되는 문제죠. 그것이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죠. 갑. 사실 갑은 뭡니까? 모든 의사결정의 선택권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도 밖에서 영업시간 외에는 갑이죠. 음식점을 선택할 수 있죠. 커피를 선택할 수 있죠. 옷을 고를 수 있죠. 교통수단을 채택할 수 있죠.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옷을 고를 때도 어떤 업체를 고를 것인지 여러분들이 선택권을 다 가지고 있죠. 누구도 강압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선택을 요구하진 않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할 때 게임의 룰을 여러분들이 정할 수 있죠. 갑이 정하게 되어 있죠. B2C든 B2B든 게임의 룰은 갑이 정하죠. 규정을 정하죠. 우리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상품을 선정할 것이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서비스를 선정할 것이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죠. 그리고 갑은 심판까지 하죠. 판단도 하고 의사결정도 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선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판이라고 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갑은 어떻습니까? 여차직하면 이제까지 모든 과정을 스탑시킬 수가 있죠. 판을 엎을 수가 있죠. 그래서 갑은 무섭죠. 비즈니스월드에서 셀링 프로세스에서 갑은 무섭죠. 그러나 일단 갑이 이러한 프로세스를 거쳐서 어떤 계약서에 사인을 하거나 형태가 결정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은 뭡니까? 모든 것은 다 대등한 관계로 넘어갑니다. 갑은 이제까지는 선택권을 갖고 있었지만 이젠 선택권이 없죠. 이제까지는 게임의 룰을 정했지만 게임의 룰은 끝났죠. 이제까지 심판이어서 정했지만 심판에 의해서 판정이 끝났죠. 판을 엎을 수 있습니까? 엎을 수 없습니다. 뭡니까? 정해진 규정에 의해서 빨간 불일 때는 서야 되고 파란 불일 때는 가고, 동의된 것은 진행하고 동의되지 않은 것은 진행할 수가 없죠. 그렇죠? 바뀌는 거죠. 그래서 갑은 흔히 제가 만나는 많은 고객분들은 비즈니스의 영업 단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갑이지만 계약과 동시에 우리는 갑과 을이 바뀐다. 이렇게 말하는 고객들도 존재하죠. 그래서 갑은 세일즈 프로세스상의 영원한 갑이 아니죠.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게 뭡니까? 참 영업의 생태계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앞에 제가 처음에 도입부에서 고객과 영업 직원, 경영층 이렇게 되어 있지만 고객도 여러 가지 유형이죠. 고객이 존재를 하기도 하고 고객과 우리 사이에 대리점이 존재하기도 하죠. 생태계 참 복잡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는 B2C,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 있는 시장에 대한 갑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고 난 뒤에 B2B 얘기를 전개하고자 합니다. 이런 그림, 이 그림이 약간 애매하게 보이십니까? 줄서기. 왜 우리는 20분씩 30분씩 서서 기다려서 밥을 먹어야 될까요? 물론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 아니죠. 마케팅 기법에서 손님을 일부러 줄서기를 하게, 줄 세워서 브랜드의 인지도를 올려가고 사람들의 호기심을 끌어가는 기법이 존재하기는 하죠. 그런데 왜 우리는 줄 서서 먹어야 될까요? 아까운 점심시간 1시간인데 왜 20분을 기다려서 10분 안에 밥을 먹고 헐레벌떡 사무실에 돌아와야 할까요? 이런 식당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 작업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식당 간판을 조회해 보니까 여러분, 욕하는 집, 대충 욕쟁이 할머니 집이 제일 많더라고요.
욕하는 집, 저도 욕하는 집을 우연히 가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할머니뿐만이 아니라 남자도 그런 사람도 있었고 사람에 따라 다르죠. 여러분, 왜 욕 먹으면서 밥을 먹어야 될까요? 밥을 먹는 사람들, 식당에 가는 사람들은 갑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왜 갑질이라는 말을 하면서 갑으로서 갑이 을의 모든 것에 의사결정과 의뢰 패턴에 따라갈 수밖에 없을까요? 한 가지 생각해야 될 문제죠.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생각들, 패러다임들. 여러분, 이런 것들 많이 보죠.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공인이라는 표현을 우리 많이 합니다. 흔히 연예인들, 공인이냐 아니냐 뭐 논란이 많지만 연예인의 어떤 공인으로 정의가 되는 것이 맞다는 게 최종적인 결정입니다. 연예인들의 각종 비리, 불법 이런 것들은 뉴스를 항상 뜨겁게 달구죠. 연예인만 그렇습니까? 정치인도 그렇고요. 공무원도 그렇고요. 수없이 많은 체육선수도 그렇고요. 수없이 많은 공인이라고 통칭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죄를 저지르죠. 5년 전 분석기사 한 방송의 방송 화면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을 평가한다면 A 학점서부터 F 학점까지 봤을 때 국민의 75%가 이 나라의 정치인들은 F 학점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5년 전이니까 지금은 어떨 것이냐? 우리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한다면 이 75%보다 좋아졌을 리는 없지요. 지금도 똑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수없이 많은 뇌물사건, 각종 비리, 해서는 안 될 말, 또는 상상을 초월하는 각종 불법. 불법은 여러분, 법이 처벌하면 됩니다. 갑이 해야 될 게 뭡니까? 바로 이거죠. 도덕적이지 못한 거, 규정에 맞지 않는 거, 불합리한 거, 부도덕한 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은 갑이 응징해야 됩니다. 왜 여러분들은 음식점에 손님이 그렇게 많이 오는데 손님을 줄 세워서 계속 장사를 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아무리 음식이 맛있어도 여러분들은 왜 욕을 먹으면서 그 집을 갑니까? 그게 불법입니까? 아니죠. 서비스하는데 종업원이 불친절한데 왜 여러분들 눈 감고 식당에서 나오십니까? 왜 여러분들은 용인되지 않는 사람이 텔레비 화면에 나오는데 그 화면을 쳐다보고 계십니까? 왜 우리는 용납되지 않은 정치인을 계속 표를 찍어주고 국회의원을 시킵니까? 이게 뭡니까, 여러분? 갑이 갑으로서 역할을 못하는 거죠. 갑의 침묵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을 어기는 것은 법을 집행하는 곳에서 하면 됩니다. 검찰과 경찰에서 진행하면 되죠. 그렇지만 도덕적이지 못하고 규정에 어긋나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부도덕한 일을 하는 그런 을을 보고 왜 갑은 침묵합니까? 이거를 참는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참는 것이 아니라 방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B2C 또는 우리가 사는 갑으로서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 갑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조선 22대 왕 정조대왕이 하신 말씀입니다. 정조대왕이 쓰신 문집 홍제전집에 있는 한 부분 추서 춘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읽어보실까요? 말하지 말아야 될 때 말하는 것은 그다지 큰 죄는 아니다. 하지만 말을 해야 될 때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정말 큰 죄다. 저는 우리나라의 빈생태계와 사회의 정의와 올바름과 그름의 모든 것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그것을 잘못하는 정치인, 연예인, 스포츠인, 기업주 이런 사람들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의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침묵하고 방관하고 넘어가는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제 갑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에 잠깐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첫째, 우리 빈생태계에서 갑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의 갑으로서 침묵하지 말아야 될 때, 방관하지 말아야 될 때 그것을 알고 소리 지를 수 있어야 되고 바로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 사회의 바른 길을 가는 첫 시작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B2B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갑자기 영업 시간에 여러분들 얘기하면서 사회 정의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제가 항상 가슴 뜨겁게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이라서 이 기회에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B2C는 우리가 소비자로서 어떤 물건을 구입할 때는 모든 것은 우리 자유의지에 의해서 물건을 구입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고 싶으면 사고, 사고 싶지 않으면 안 삽니다. 우리가 먹고 싶으면 먹고, 먹고 싶지 않으면 안 먹으면 됩니다. 오로지 우리의 주관적 선택이죠. B2C는 모든 소비자는, 모든 갑은, 모든 고객은
자기 주관적 의지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하면 됩니다. 왜 당신은 저기 1200원짜리 커피가 있는 4500원짜리 커피를 마셔? 저기 스파게티에서 5,000원이 먹는데 왜 당신은 2만원짜리 스파게티를 먹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계약 당사자가 우리 자신이죠. 집을 사는 사람은 집을 사는 사람이 집주인이고 돈을 내는 사람입니다. 그죠?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죠. 모든 책임, 집값이 내리면 집을 산 사람이 책임인 거지 누구도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전가할 수도 없습니다. 그 책임을 딴 사람들이 너가 책임자라고 딴 사람이 그 사람한테 뭐라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 B2C 비즈니스의 생태죠. B2B는 어떨까요, 여러분? B2B는 자유의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에서, 회사에서 이미 정해진 의사결정 기준에 의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모든 기업은, 모든 조직은, 모든 단체는 어떤 구매를 할 때 거기에 명확한 규정과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규정에 의해서, 또 어떤 조직에서, 팀에서 새로운 니즈가 생겼을 때는 필요한 기준을 얘기하죠. 이러이러해서 우리는 이런 물건을 구입해야 된다. 이런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죠. 기준에 의해서 시작됩니다. B2C는 나의 자유의지에서 시작되지만 B2B는 기준에 의해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합니까? 주관적인, 감동적인, 자기의 취향에 의한 결정이 아니라 합리적인 판단 기준을 따라야 되는 거죠. B2B에서 내가 좋은 커피를 마고 싶어서 지금 경제사정 좀 좋지 않은데 내가 급여가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옷을 비싼 걸 사 입어도 뭐라 그럴 수 없지만 B2B에서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합리적인 판단 기준을 따라야 되죠. B2B에서는 한 회사나 조직이나 어떤 데나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은 대개 피위임자입니다. CEO가 모든 구매를 할 수가 없죠. CFO가 모든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죠. 필요한 부서에서 관련된 사람들이, 위임받은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게 B2B 비즈니스의 틀린 점이죠. B2C는 내가 계약하고 내가 책임지지만 B2B는 보통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회사로부터 델리게이션을 받은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이 회사 자체는 아니죠. 잘못된 B2B의 의사결정은 조직에 임팩트를 주죠. 큰 손실을 가져오죠. 그런데도 B2B를 B2C처럼 의사결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마치 자기 물건 사듯이 내 주관적인 의사결정 기준에 의해서, 내 주관적인 나의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의해서, 나의 인간관계에 의해서 착각하고 망각합니다. 길 잃은 갑들이 많죠. 그래서 B2B에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배임죄가 나오는 겁니다. 배임죄라고 그러죠. 요새 뉴스를 뜨겁게 달구고 있지만 배임죄가 뭡니까? 임무에 위배되는 일을 함으로써 조직의 재산상의 불이익을 가져오면 배임죄입니다. 범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B2B에서는 이런 범죄가 존재하는 겁니다. B2C에 배임죄가 존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이 손실을 입으면 끝이죠. 그렇지만 B2B에서는 배임죄가 존재하죠.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내가 내 마음대로 의사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 내 주관적인 이해관계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항상 조직을 대표하는 위임자라는 사실을 잊어먹어서는 안 된다. 내가 잘못된 의사결정을 해서 우리 회사와 우리 조직에 임팩트를 줘서는 안 된다. 이걸 잊지 말자는 겁니다.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저는 싼 값, 삼갑이지만 좀 강하게 읽기 위해서 싼 값이 되지 말아라. 싼 값 일본은 뭡니까? 세 가지 값을 다음 주에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도갑, 도둑님 같은 값은 되지 말아야 됩니다. 도둑질하는 값은 없어야 됩니다. 갑질만 하는 값, 깝깝한 값이 없어져야 됩니다. 비갑, 아주 비겁하고 옹졸하고 비열한 값은 없어져야 됩니다. 이 세 값이 무엇이고 어떻게 없어져야 되는가를 다음 주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비즈니스 생태계의 가장 중요한 영역인 고객 값, 매우 중요합니다. 비즈니스 생태계를 이들이 바뀌지 않으면, B2C에 돌아가서 우리 스스로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침묵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제 B2B로 돌아와서 B2B의 값과 B2C의 값의 차이점을 말씀드렸고, B2B의 값이 바뀌어야 될 세 가지 영역을 서두를 던져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싼 값을 없애는 것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도록 하시죠. 감사합니다.